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요. 노만석이가 결국 방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폭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모두가 특징이요. 정진우는 대검에 핑계를 대고, 대검 노만석이는 법무부 핑계를 대고, 그리고 중앙지검에 핑계를 대고, 아래 윗집을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는, 대검은 그러니까 법무부와 중진우, 왜냐면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다 나는 양쪽 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법무부는 무슨 소리야? 사전 의견 조율이야. 지시한 적은 없어. 수사지휘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조상호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수사지휘권 얘기했으면 어때?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하는 인간이 있어요. 예, 이건 국민한테 칼을 대는 거예요. 수사지휘권? 지가 뭘 알아? 예, 이게 대장동. 그게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조상호가. 예, 이런 짓거리를 하라고 갖다 앉혀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가 막힌, 지금 국민한테, 아이고, 점잖게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뭐가 잘못됐어? 수사지휘권 거론했으면. 이런 못된 발언을 하는 게 지금 정성호의 장관 정책보좌관이에요. 장관은 더 못됐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은 사퇴는 안 해. 그럼 뭘로 정치적 책임을 져? 그냥 프레스 릴리에서 성명사나 내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요것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장관의 그 정책보좌관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도 웬만 많으면요.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잘하는 거라고 좀 칭찬도 해주고 싶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잘하라. 이렇게 채찍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훈풍을 불게 하기 위해서 좀 좋게 평가도 하고 싶은데, 너무나 기본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첫째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심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민심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정성호의 보좌관, 그리고 정성호 본인. 정성호 조우위가 30며칠 버티다가 끝났잖아요. 결국 정성호가 조우위기를 가지 말라는 법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민심의 흐름이에요. 저 방송하기 전후로 어마어마한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요. 정성호 저거 제2의 조국이 나타났다.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이런 거를 좀 알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또 모르는 척 하고 싶으니까 정성호는 나는 사퇴는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은 뭐가 잘못됐느냐 따지는 식으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딱 세게 나오니까 한줌단 되는 친일 검사들 이거 싹 항명으로 딱 조치해버리겠다. 징계하겠다. 파면하겠다. 징계 지금 검사 파면법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뭐 걸리기만 걸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 반발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만서이가 퇴임식 하는 날 입장을 밝혔다는데 지금 입장 대부분 나왔어요. 진실 고리. 마지막 나온 게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딱 받았느냐. 요거를 폭로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내일 신선한 아주 새로운 딱 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한꺼번에 작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그래도 이재명이가 발탁해줬는데 그렇게 막 하겠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요. 결국은 가도 언젠가는 사법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요. 지금 우파 변호사 단체에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 변에서도 성명을 내놓고 착한 변호사들. 요즘 뭐 변호사 단체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도 딱 오리발. 그러니까 이진수 차관도 오리발. 그 다음에 조상호도 오리발. 법무부는 완전히 법무부 스스로 철옹성을 쌓아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앙지검은 다시 한번 대검은 좌측 요구 백회에서 법무부와 중앙지검을 싸잡아서 다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딱 이런 상황이고, 법무부는 웃기지 마. 불 우리한테 던지지 마.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건 의견 조율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언제 우리가 왜 앞에서 했어. 설령 책임진다 해도 나는 자리 지킬 거야. 이진수 지키고 법무장관도 지키고 다 지킬 건데 왜 까불고 있어. 딱 철옹성을 쥐고 있는데 요거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검찰 내부에 실명 반란이 일어났듯이 근데 검찰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의 함성이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중평이에요. 중평. 이런 가운데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은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입장이 없다가 아직까지도 입장이에요. 이재명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잠적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랑 검찰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꺼내냐?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을 존중해줬어요? 이런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특징, 이재명 용산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일 때는 딱 뒤로 빠져. 얘기를 안 해. 밑에서 알아서 하게.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정권은요, 그리고 대통령은 중요 분기점에서 딱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 할 때 동으로 갑시다. 서로 갑시다. 아닙니다. 남으로 갑시다. 북으로 갑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민감할 때 얘기 안 해. 아니, 대표 중에 이런 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 대주주 자격 50억에서 10억으로 떨어뜨렸다가 난리가 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며칠간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한 일주일쯤 지나서야 우리 그냥 옛날대로 50억 갈래. 내년 지방선거 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요. 광역 제 주장은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을 보고 찍어야죠. 광역단체들은 서울중앙정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광역단체 내년에 전석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서울서부터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지방의 조그만 시군수, 시장 군수들, 조그만 시장 군수들은 살림살이를 잘하는. 그러니까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색깔, 당연히 정당 공천을 받으니까 정치적 색깔을 깔고는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살림꾼을 찾아내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잣대를 투트랙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당에서 말이죠. 이번 검찰의 반란, 이것은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장동영이가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내년 지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 제2탄을 내놨습니다. 최근 메시지로서는요. 지난 추석 때 입장을 내놨고 오늘은요. 끄떡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 강한 소신을 밝히고 있고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려운 이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사. 이런 취지의 옥중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요, 이 노만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도 많이 여러분께서 들으셔갖고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제 이제 하루 연차를 내고 머리 아파서 못 견디겠다라고 했지만은 사퇴가 임박했다라고 제가 시종일관. 자, 그런데 이제 이 법무부 쪽에서는 왜 네가 사퇴하지 마. 이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퇴하는 걸 보면 지금 본인도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오는데 요 짐을 지고 돌아가느냐, 이 짐을 지고 민간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면 내일 얘기를 안 해. 근데 이 짐 때문에 자기가 머리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몸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짐을 내려놓고 나간다. 그러면은 내일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오늘 출근 때부터도 용태 요구가 있는데 어떠냐?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만석이가 말이죠. 입장을 낸 것은 지난 9일 날이 마지막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주요 사건처럼 법무부 인견도 참관 후에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희 책임하에 중앙지검장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항소 포기 이 배경과 관련해서 이진수가 전화가 왔는데 항소를 우려하더라. 그러면서 세 개의 선택지를 줬는데 옵션을 모두가 항소 포기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서 말이죠. 수사지휘권 문제도 거론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수사권 지휘권 문제가 지금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모두가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이 오리무중에 빠졌는데 이거는 별도의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진수는 이제 노만석이하고 딱 한 번 전화했다. 그리고 정성호는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권한대행하고 단 한 번도 전화 안 했다? 아니 6월에 들어섰는데 정권이 4개월 지나도 한 번도 안 해?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건 직무유기.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사건들이 널려있고 사건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어떻게 전화 통화를 안 하냐고. 응? 이거는 스스로가 직무유기한 것을 양심 선언한 거, 자폭한 거, 이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진수 법무장관이 말이죠. 지금 예결위에 법사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나왔어요. 법사위. 여기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하는 정성호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는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화한 것은 맞다. 그러면서요. 정성호 장관이 항소 제기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서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재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도 받았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대검 과장들하고 면담할 때, 지금 노만석이가 뭐라 그러냐면, 법무차관한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발언한 거, 이것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지를 들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안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법무부가 여러 차례 걸쳐서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장관이 사건 내용 보고를 3차례 가량 받은 거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고 그게 대검에 전달한 건 딱 한 번이 전부다. 이미 다 보고를 받았네. 예? 보고를 받았어. 자,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하고 추가 소통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추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와 검찰부에서는 연락한 바가 없고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하거나 설득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내일 이 폭탄 발언을 어느 정도나 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뒤집어지느냐, 그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변, 이 변호사 단체에서 말이죠.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자, 천문학적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을 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취약된 시대의 부패 사건이다. 국가의 유례 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비영리 변호사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착한 법도 성명을 통해서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 수의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다. 그리고 법무부 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 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성호는 시종 일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실과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친윤 정치검사 항명은 검난이다. 즉시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김병길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반란을 분쇄하겠다. 항명 검사는 해임하고 파면하겠다. 이렇게 초강경노루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성호는요, 외압은 일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재판부, 본래 말이죠. 이렇게 딱 돌리니까 당초 배당이 형사 3부로 됐어요. 부장판사가 이승한. 근데 이게 형사 6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6부는
대등재판부요. 부장판사만 3명입니다.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서울고법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과 연수원 37리 동기 이거를 이유로 해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상권 재배당 기준에 따라서 재배당을 요구했고 그래서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직전 부패 구속 사건을 배당받던 부패 전담부 다음의 부패 전담부의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6부. 예. 그래서 서울고법은 말이죠. 어제 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 요 사건을 형사상부에 배당했는데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에는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권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 6부로 옮겼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6부가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 재판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입니다. 무죄 사건 재판부요. 예. 이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무죄만 때리는 재판부인 것 같아요. 예, 무죄만 때리는 재판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요 재판부에 이제 보면 뭘 무죄 때렸느냐? 야, 이거 겁나요. 우선 이재명이 선거법을 무죄 때렸잖아요. 무죄. 예, 무죄. 1심 유죄를 2심 무죄.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항소심을 맡아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전망을 할 수도 있어. 다 무죄잖아요. 중요 사건의 경우에. 여기 좌파가 딱 끼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재명 역시 이재명 본인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요.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 왔는데 이거 84조에 따라서 이게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말이죠. 이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전했어요. 배의철 변호사. 이 배의철 변호사는요. 추석 때도 윤 대통령 이 옥중 메시지를 전한 변호사입니다. 예. 접견할 때 이제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 편지를 통해 주 4회에 달하는 재판과 수사로 악화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끄덕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자유와 주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젊은 목사의 편지를 받았다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유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청년들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과 실천이다. 이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상한 이 땅이 진실과 공의로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 33부 지금 이제 중앙지법의 형사 합의 33부 이증관 이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내단 중요 임무 총사 이 혐의를 받는 한총리 7차 공판에는 증인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날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재판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굉장히 천지 차이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배의철 변호사도 추석 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어요. 예. 그때도 이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기도 영상을 허락하심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했고요. 그리고 진실과 공의,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부디 건강 잘 지키시고 법률 투쟁을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